네, 14페이지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얘기입니다. 자, 확정은 당시 또는 장차 확정할 수 있으면 되고요. 가능은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 체계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총칙에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 성립은 했습니다만 뭐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성립도 하고 뭐하다? 유효.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제목들은 이제 계약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로 들어가고요.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문제에 들어가서 이행불능,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있고요. 채무자한테 뭐가 없으면 귀책사유가 없으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 후발적 불능은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매도인이 불을 냈다. 매수인이 불을 냈다. 제3자가 불을 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있어요. 강의는 지금 순서가 총칙, 물권, 채권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거꾸로 공부하셔야 돼요. 채권하고 그 다음에 물권하고 총칙. 그러면 총칙 문제 풀 때 훨씬 더 뭐다?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아시세요? 강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지금 앞에 분 하는 것 뿐이지 공부할 때는 어디부터 채권, 물권, 총칙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서 타이틀 제목은 나오죠. 원시적 불능은 자, 계약은 뭐했지만 계약은 뭐했다? 성립했어요. 네, 그러나 뭐다? 효력이 없다. 그렇고 이때 쓰는 제목이 뭐다? 쓰는 제목이 뭐예요? 계약 뭐다?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그죠? 그럼 상대방은 뭐가 없어야 될 것이다. 제목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제가 무과실했다는 얘기는 앞에 이 말에 붙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선이 또한 뭐다? 무과실 것이고 이쪽은 알았거나 또는 뭐다? 유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선이 또한 무과실이 악이 또는 유과실한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 무슨 비용이요? 믿었기 때문에 비용. 그래서 실례이익이 보통 뭐보다 적을 것이다. 이행이익보다 적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익을 요구하고요? 실례이익 배상을 요구하고 만약에 실례이익이 만약에 뭐를 초과하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작은 게 어느 거죠? 그래서 항상 작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원칙이다? 실례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만약에 실례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뭐로 한다?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이건 이제 계약법에서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에서 논의할 제목이에요. 지금 요거 묻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뭐하다? 여기 무효. 자, 그럼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나옵니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뭐도 하고요. 성립도 하고요. 계약이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나눕니까?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채무, 불, 이행, 이다 하고 뭐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채무라는 것은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갑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채무자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채무령 이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행, 불능의 문제로 들어가서 그죠? 법정 최고 없이 뭐하고 법정 해제하고 돈 돌려놔라. 무슨 회복? 원상회복 해달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제가 하는 게 지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나눠봐야 돼요. 갑한테 잘못이 없으면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을한테 뭐예요?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을한테 잘못이 없는 경우 두 가지란 얘기예요.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돈 달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누가? 대가 손실을 무슨 손실을?
대가손실을 뭐라 하죠? 위험. 대가손실 누가 부담해요? 을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으면 돈 달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가손실은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갑이 여기서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 채무자가 되고 을은 채권자가 되죠. 딱딱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그 내용에 따라서 뭐죠? 네, 이행, 불능 아니면 뭐다 여기 위험 부담 타이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문제 푸는 거예요. 자, 1번 불능하는 설명 중 틀린 것 1.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뭐한다?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동산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법률적보다 불능. 민법상 저당권은 부동산만 설정합니다. 동산은 설정할 수 없다. 세 번째, 귀책 사유 없는, 보세요.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여기 나오잖아요. 뭐 없는 거?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경우에 무슨 문제? 위험 부담. 그러니까 이거 가서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은 뭐야 이게? 매도인 불이고 이게 매수인 불이고 이게 제 3자 불이라고요. 이거 딱 적어놓고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귀책사유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거 민법준 일부 불능 경우 원칙적 전부 불능으로 취급하죠. 다섯 번째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하는 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 무효다. 이거 틀렸죠? 타인 권리 매매 뭐하다? 유효. 아셨습니까? 타인 거 팔아먹는 것도 뭐하다? 유효. 근데 만약에 팔았는데 이전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 문제 들어가죠.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미쳤나 왜 남의 걸 팔아먹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자 A의 토지가 있다. 경매로 넘어왔다. 경락받은 사람이 갑인데 경락대금 일부를 완납하고 경락대금 나머지를 뭐요? 다 지급하고 시점때 등기합니다. 자, 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경매는 언제 취득해요? 상속, 공영진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 경락대금을 다 완납했을 때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일부 취득한 요 사이에서 이 갑이 부동산을 만약에 팔았으면 뭐 했으면 팔았으면 갑은 자기 거 판 거 아니라고요. 갑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거라고요. 그래도 뭐하다? 유효하다. 뭐가 유효한 거 도대체? 뭐가? 갑은 이 매매 돈 달라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고 을은 뭐 달라? 이 토지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이렇게 나머지 거 주고 등기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 부동산 매매도 뭐하다?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갑에 채무자 뭐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아까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뭐 들어가서 일단은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이행 불능 책임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담보 책임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들어가서 추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5번 지문이 단순한 지문이 아니고 나중에
계약법과서 공부할 때 중요한 소재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주지 못하면 채무자 잘못을 문제 삼아서 뭐다 채무불이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격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담보 책임. 네? 나는 완벽히 이행했는데 너는 왜 취득해서 못 넘겨주니? 그죠? 그러니까 뭐야,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 길을 갈 수 있는 선택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뭐하다? 유효하다. 이것을 처분권 없는 자 채권행위 유효하다. 그 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보충 설명했고요. 자, 문제 2번 틀린 지문은 3번 보시면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목적은요, 성립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3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1번이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 자체는 뭐가 되지 않으나. 자,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죠. 이거지, 이거. 이건가? 유효.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계약이 무슨 불능? 그럼 자, 들어가서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면 여기 무슨 불능? 근데 이행 불능 있잖아요. 이행 불능 문제이거나 또는 뭐다? 여기 위험 부담 문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그런 제목에 그렇다 하고 넘어갈 것이고, 이 틀이 없으면 뭔 소리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틀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16페이지 가서 이제 적법성과 무슨 성? 타당성 들어간다. 적법성은 강행법규 위반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행법규 그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네. 사법과 공법으로 나눠서, 사법과 뭐로 나눠서, 사법은 이제 우리가 말한 민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법전 규정은 그냥 무슨 법규랑 임의법규랑 무슨 법규랑 강행법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3편 채권의 무슨 법은 계약법은 네, 대부분 뭐다?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고 임의법규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은 물권 법정제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다? 강행법규 성질이 많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다? 무효. 임의법규는 달리 정해도 유효.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은 당연히 무슨 법규가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면 안 되겠죠. 법규가 아니라 당연히 무슨 규정일 것이다. 공법은 당연히 무슨 규정이다. 강행법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공법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속이 목적인 경우. 무슨 규정? 단속법규와 효력까지도 날려버리는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단속법규 위반되면 뭐 받아요? 당연히. 예?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죠. 이쪽도 당연히 뭐 받아요? 처벌받아요. 근데 사법상 계약은 무슨 계약이요? 사법상 계약은 여긴 처벌은 받아도 사법상 계약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뭐다? 유효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쪽은 사법상 계약까지도 효력을 뭐야?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행법규 종류가 두 가지예요. 무슨 규정하고 단속과 뭐가 있다? 효력이 있을 때 단속, 효력 위반하면 전부 다 뭐한다?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사법상 계약, 사법상 법률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뭐다? 유효. 여기는 무효가 돼. 그래서 가장 대표가 뭘까요? 여기서는 여기 뭐가 기억날까? 단속 규정할 때는 단속 규정. 응? 이거 기억 안 날까요?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무슨 등기는? 응? 중생 등기는? 네? 유효. 네? 근데 만약에 무슨 지역에서 허가 지역에서 무슨 등기하게 되면
이거 중생 등기하면 이거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수수료 플러스 알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래서 그 법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주로 뭐야? 판례가 좀 많이 지배하겠죠. 자, 이게 적법성 얘기입니다. 자, 한편 타당성이라 나옵니다. 무슨 성이요? 이 그럼 적법성과 타당성을 왜 구별할까? 타당성은 선풍기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무효요? 그래서 타당성이 나오면 이건 선풍기 무효, 선풍기 무효. 선풍기 무효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시 위반한 경우죠. 그럼 이 타당성 선풍기 무효의 특징은 뭐죠? 이 특징은 뭐냐면 이행 뭐라면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행 후라면 이때 용서가 안 돼. 이때 쓰는 용어가 뭐다?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이 용어 나옵니다. 그러면 적법성 여기 적법성 효력 규정 무효는 무슨 무효는? 효력 규정 무효는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 무효? 이 타당성 무효는 무슨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에 딱 눌려있는 거다? 당사자 능 목적 확가 적다 의사표시 단통 착사. 다시 당사자 뭐라고요? 의사능력 행위능력 능 목적 확가 적다 타 거기만 불법 원인 급여예요. 의사표시 단통 착사는 전부 다 무슨 급여 아니다? 해보세요. 해봐 빨리 해보세요. 당사자 손 올리고 당사자 능 목적 확가 적다 의사표시 단통 착사. 그러면 쭉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서만 써먹는다? 타당성에서만 불법 원인 급여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적법성과 뭐요? 타당성 무효가 구별돼야 돼요. 구별 기본 개념 안 돼 있으면요 지문 못 읽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 놓고 한번 가볼게요. 밑에 자 3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무효가 아닌 것. 그러면 유효를 찾으라는 얘기죠. 1번 강행법규 위반했습니다. 무효. 2번 통정 허위 표시 뭐예요? 허위 표시 짜고 했으니까 뭐다? 무효. 3번 후발적 불능을 목전한 행위는 유효. 네 번째 반사회적 행위 무효. 다섯 번째 원시적 불능 목전한 행위 무효. 그 3번은 뭐예요? 알아야지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우측 겁니다. 4번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의 A토지 매매 계약으로서 뭐한 것? 유효한 것. 1.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자신의 A토지로 대신 갖기에 체결한 무슨 변제? 대물 변제 계약. 도박 관련됐으니까 당연히 무효. 두 번째,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해서 갑이 직접 이전 등기 해주는 중간 승낙 등기 합의. 2번이 뭐예요 이게? 예, 허가지역 아닌 무슨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이니까 뭐하다? 유효. 정답 2번. 세 번째, 계약서는 A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각각을 모두 B토지로 매달 체결한 경우죠. 그럼 A토지는 어떻습니까? 네? A토지 표시되어 있으나 각각 모두 무슨 토지? B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했잖아요. 그럼 원했던 경우는 무슨 토지예요? B토지. 거꾸로 뒤집어놨잖아요. 원래는 마음속 원하는 건 B토지인데 계약서에 뭐라고 A토지 표시니까 A토지는 불성립이죠. 그럼 답은 지금 유효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관계없잖아요. 다음 3번이 바로 제목이 5표시 뭐다? 무해. 네 번째는 국유재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해서 국유재산 A토지에 대해서 타인 을 명의를 빌려서 국가 체결한 매매계약. 4번은요. 제목 쓰세요. 이건 탈법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탈법행위. 직접 위반하지 않고 간접 위반.
만약에 공무원이 직접 체결했다면 직접 위반. 근데 타인 명의로 취득하겠죠. 그럼 뭐야? 간접 위반. 탈법행위도 무효. 5번은 조합의 조합장이 을과 짜고서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조합소의 A토지 체결한 매매계약 역시 무효가 되겠죠. 짜고 했잖아요. 짜고. 그죠? 다음에 4번은 2번입니다. 4번은 2번. 단속 규정. 아시습니까? 이게 만약에 허가 지역이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5번. 이제 판례태도 묻는 겁니다. 자, 5번은 반사회질서 범위 볼 수 없는 것은 자, 거기 5번 지금 보시면은 강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강박. 자, 강박이 나왔죠? 기억하세요? 뭐가 나오면? 강박이 나오면 이건 110조 취소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풀 때 강박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건 몇 조 무효가 아니고 103조 무효 문제로 푸는 게 아니고 몇 조? 110조. 110조 사기강박 아니야 이게. 제목이 뭐죠? 사기 뭐요? 강박. 그러니까 이건 사기강박 취소의 문제로 다룬다. 무슨 단어를 보면? 강박. 또 문제 풀다가 만약에 허위란 단어를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면 허위 근일한권 설정 등기. 그럼 이거는 103조 무효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이거는 108조 무슨 표시 있죠? 통정 허위 표시. 이 무효 문제로 다룬다.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뭐게 자꾸 따집니까? 이렇게. 보세요. 무효하고 취소의 다른 점이 뭘까? 이건 확정 무효고요. 이건 불확정 유예요. 그러면 요 문제로 들어가면 요거는 시간이 경과해도 뭐해도요? 시간이 경과해도 여전히 뭐다? 확정 무효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무효? 근데 취소는 일정 시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뭐로 간다? 확정 유예로 바뀌어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무효는 시간 지나도 여전히 뭐다? 무효. 아십니까? 근데 만약에 취소는 일정 시간 경과하면 확정 유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위 들어왔을 때 103조 무효하고 이거 구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자, 하겠습니다. 103조 무효일 때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무슨 급여로서 이거? 무슨 급여예요? 불법 원인 급여로 들어가게 해주고 못 돌려받아요. 근데 이쪽은 통정의 표시는 무슨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108조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통정의 표시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그러면 틀려요. 불법 원인 급여 아까 언제 쓰면 됐습니까? 당사자, 능, 목적, 확가적, 타 쓰는 거고 목적, 단통 작사는 불법 원인 급여 없다는 겁니다. 5번은 5번 조심하시고요. 다음 6번. 6번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네, 정답은 3번 보시면 유부남 갑은 그가 경영하는 음식점 여종을과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본초의 불화가 심화되자 을에게 뭐하고자 헤어지자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조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그러면 이건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예요. 불륜관계를 이제 끝내고 서로 가자는 얘기예요. 좋은 의미죠. 불륜관계를 유지하고자 해서 계속 준다 그러면은 무효가 되겠지만 불륜관계 단절을 조건으로 준다는 것은 뭐하다? 유효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6번에 1번은 뭐에 관한 얘기고요. 이중 매매 적극 가담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103조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임금 인상 등을 무마는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 대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103조 무효고요. 네 번째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104조 무효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도박 계약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103조 무효가 된다는 것. 다음 7번 들어가겠습니다. 7번에서 판례는 다른 것은 먼저 기억지문 틀렸어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뭐하되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 처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지문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과 시면, 미음에 전통 사찰, 주지직 거액 금품을 대가로 양수란 약정, 이런 약정은 당연히 반사회질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약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선 종교법인의 무슨 행위,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지직을 돈 주고 산다는 약정은 당연히 뭐예요? 그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고 또 그 사람을 뭐로 임명했다?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뭐다? 반사회적 행위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국가가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뭐한다? 간섭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참고할 것은 거기 니은 있죠, 니은. 니은 나왔네. 뭐라 씁니까? 강박 나왔죠? 그럼 뭐예요? 강박 나오면 110조 취소 문제지 103조 무효 아니라는 것 꼭 좀 기억하세요. 다음에 디귿 옆에다가는 다운계약서 썼다 해서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 볼 수는 없다는 것. 네, 그 정도만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다른 것은 기억하고 미음이고요. 자, 다음 편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8번부터는 이제 이중매매 얘기인데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누가? 병이. 자, 뭐라고 됐습니까? 갑의 배명에 뭐해서 적극 가담해서 부동산을 뭐해서 매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거기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요. 그러면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갑하고 을 계약하고 이게 병했을 때 특징이 무슨 가담 나왔다? 적극 가담. 그럼 뭐야? 이건 무효입니다. 이 매매는. 근데 무효인데 이 무효가 거기 1번 지금 보시면은 적법성 무효해야 한다고 그랬죠. 틀린 지문이 1번이에요. 적극 가담 무효일 때는 이거는 적법성 무효가 아니에요. 어디가 아니고요. 이건 타당성 무효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소속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일 때는 어디 무효가 될 것이다. 그건 적법성 무효지 무슨 무효가 아니다. 타당성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매매 적극가담은 어디 소속?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타당성 무효. 이쪽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이쪽은 불법 원인급여이다. 차이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점이 틀린 거예요. 자, 2번은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을은 직접 공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할 수 없다? 직접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2번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네 번째는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뭐라도 선이랄지라도 이건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 무슨 무효? 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기억하세요. 당사자, 능능, 목적, 학가, 적타, 의사표시, 단통, 착사죠. 그러면 당사자, 목적 세 개는 절대적. 의사표시 영역은 뭐다? 상대적. 그러니까 의사표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타당성이 들어간 것은 뭐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을은 갑병세 매매 채권 시장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8번은 몇 번? 1번. 무슨 무효, 무슨 무효를 구별할 것? 학가, 적타. 적법성 무효하고 타당성 무효는 다르다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9번입니다. 8번에 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적극 가담했습니다. 적극 가담했단 말 나오죠? 그러면 1. 갑병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지요? 다음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갑은 채무 이행한 거니까 이거 지체의 불능이요. 이행 지체일까 불능일까요? 지체가 아니죠. 이행 불능이지. 왜? 이행 여지가 없으니까. 유효가 되면 그럼 지체가 아니고 뭐다? 불능 들어가서 뭐 없이 최고 없이 이 계약을 뭐 하고 법정 해제하고 그 다음 무슨 해보 원상해받고 무슨 배상 쭉 연결될 것이다. 세 번째,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 등기 말소 뭐 할 수 있다. 예, 직접한 대위 맞죠? 네 번째,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갑병세 매매계약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돼도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물 인도 채권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용어는 시험 범위를 초과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섯 번째,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안 되죠.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하고 상대적 어떻게 아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당사자, 두 번째 뭐가 있었다?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 있었죠? 당사자는 능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은 뭐다? 학가, 적타가 있었고 의사표시는 뭐다? 단독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사기. 딱 밑으로 잡으면 10개지만 위로 잡으면 3개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영역이고 상대적 영역이고 이쪽은 무슨 영역이다? 절대적 영역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예요. 자, 9번은 5번이었고요.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10번 가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태도라 할 수 없는 것. 자, 10번에 2번 보세요. 국가 권력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외포돼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강박의 의사표시는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돼서 당연 무효다. 자, 무슨 단어를 보셨어요? 강박이라는 단어를 봤잖아요. 그럼 제가 강박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강박 나오면 사기, 강박, 110조 취소 문제로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요령이 생기는 거야 자꾸. 강박 나오면 103조 무효가 아니고 뭐다? 110조 취소 문제로 다룹니다. 자, 그러면 저거 차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저기 취소는 일정 기간 뭘 하지 않으면 취소 안 하면 확정 유효가 되죠. 근데 저쪽은 계속 무효예요. 아십니까? 만약에 103조 무효로 가게 되면요. 네? 14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인 기준 3년, 법령 기준 10년, 3년 또는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 확정 유효가 되잖아요. 그 조문은 뭐 하잖아요. 적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죠? 확정 무효예요. 그럼 국가는 불법이 있고 피해자는 불법이 없어요. 예? 그럼 불법 없는 피해자는 불법 있는 국가랑 해서 뭐야? 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는 맞지만 한쪽은 불법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근데 강박 가면 일정 기간 동안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안 했기 때문에 확정 유효가 됐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강박을 보게 되면 딱 뭐로 간다. 사기강박 110조 취소 문제로 간다는 것. 네,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타당성 들어가서 일단 103조까지 한 얘기고요. 자, 근데 11부터는 이제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행위요? 104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조요? 104조. 자, 가보겠습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갑이 궁박, 경설, 무경험 상태에 있다. 갑이 궁박 상태, 경설, 무경험 상태. 자, 이것을 겸허의 의리 이걸 뭐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그죠? 자, give and take에 준 것과 무엇이 받은 것. 그러면 기부를 갖다가 책에서 뭐 한다? 급부. 받은 것. 반대 급부. 네? 이것이 그냥 차이가 아니야.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현저히 뭐하다? 불균형하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한다? 104조 뭐다? 불공정한 무슨 행위? 법률 행위다. 그러면 결국 의리 뭐 취했다는 얘기예요? 폭리를 취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고요? 피해자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된다? 폭리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궁박, 경설, 무경험 세 가지를 다 갖추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고 키워드 의리 이걸 알고 뭐 할 것? 악용해서 내 기브 앤 테이크가 현저히 불균형할 때 폭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104조 폭리행위는 103조 예시 규정이다. 네, 맞습니다. 104조는 몇 조 예시 규정? 103조 예시 규정. 결국 없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급부, 반대 급부, 현전 불공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104조 불공정 법률가 뭐가 되지 않는다? 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궁박은 급박한 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서 올 수도 있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죠. 자, 지금 돈이 넉넉히 있는 사람들은, 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궁박보다는 뭐가 클까? 정신적 궁박이 많이 클 것이고, 우리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적 궁박보다는 뭐예요? 경제적 궁박이 항상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사건 뭐 있어가지고 극단적인 경우를 처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사실 분리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 궁박이 뭐로 와요? 정신적 궁박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중개업자 되셔가지고 이제 궁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뭐예요? 적절히 수익을 보장해 놓으세요. 자, 네 번째 겁니다.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일방적 급부하는 법률행위. 4번은요. 증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폭리는 기부, 준 것과 받은 것이 차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급부, 기부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반대 급부가 없잖아요. 증여란 얘기거든요. 무상행위라거든요. 이런 경우는 불공정 문제가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궁박, 경설, 무경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이제
악용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자, 1번은 무효 있을 때 추인해 가지고 유효가 될 수는 없다. 네, 백사조는 뭐는 안 된다. 네, 무효행위죠. 그죠? 이 무효행위 네, 추인은 인정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단독행위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번이 틀렸네요. 자, 단독행위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무슨 행위요? 단독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됩니다. 적용된 판례가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하세요. 단독행위. 그래서 남편이 곧 감옥에 가게 생긴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가정 부인께서 남편이 갖고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채권 포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법원에서는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가정주부의 채권 포기 행위, 단독 행위는 백사조 적용돼서 그건 무효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궁박경설 무경험 다 갖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번째는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에 있고요. 상대방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뭐하는 것. 이유한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1번에 5번 지문 틀린 게 그거예요. 11번에 5번 틀렸잖아요. 그 틀린 거 설명한 거예요. 4번이. 다음 5번 입증 책임 얘기예요. 입증 책임은 무효를 뭐한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궁박경설 무경험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갑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궁박경설 무경험 못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됩니다. 추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스스로 입증. 자, 10번은 2번이었고요. 다음 13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폭행에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폭리자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인식만 가지고 안 되고요. 알고 악용을 해야 되겠지. 기억 틀렸고요. 는 피해자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되겠죠. 디귿 대리인 법령의 경우 궁박은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궁박, 경설, 무경험 있죠. 본인 있고 대리인 있죠. 첫 대 거면 딱 맞죠. 궁박, 경설, 무경험, 본인, 대리인. 그러니까 궁박은 누구다? 본인.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그래서 경무대. 옛날에 청와대 옛 이름이 경무대예요. 경설, 무경험 누구다? 대리인. 릴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이 못되는 것이 아니다. 추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은 리을이 맞는 지문. 다음 14번입니다. 14번은 103조하고 104조를 섞어냈네요. 자, 14번에 2번 보세요.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여부는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속 나오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대리할 땐 먼저 누가 있고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첫째는 궁박이죠. 궁박 있고 그 다음에 경설, 무경험 있으면 처음에 건 맞죠. 궁박은 누구 거? 본인이요. 나머지 건. 그래서 뭐다? 경무대. 궁박은 누구다? 본인. 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다. 됐죠?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